안사람이 걸어서 건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기주시장이 해명하겠다. 가해자는 이 사건이 어디 온데간데 없고요. 사실은 피해자만 있는 사건입니다. 국정원에서도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내일인가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뵙고 싶었는데 내일이죠? 원내대표 경선. 예. 그렇습니다. 몇 표나 확보하셨습니까? 박빙입니다. 그 원내대표 항상 그 경선할 때마다 의원 출마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총선보다 더 힘들다. 그렇습니까? 좀 힘들던데. 예. 이 기간이 더 지나가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국회의원 선거도 정말 힘든데 네. 그 국회의원 선거로 당선되신 의원들을 상대로 선거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선을 앞두고 참 당혹스러운 보도가 나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걱정하고 그랬는데 일단 의원님의 좀 정확한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10년 전서부터 계속 제가 어떤 위치에 가려고 하면은 이런 얘기들이 반복이 되는데요. 예. 그거는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얘기를 들어보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명된 그런 사실을 갖다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정원 최초로 감사원에서 행정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예. 그때 제 아들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사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고요. 어제 김승원 저희 의원님께서 그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감사원에 확인한 결과 김병기 의원 말처럼 아무 문제가 없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국정원에서 한 두세 차례 감사를 했었는데요. 원장들이 바뀔 때마다요. 국정원장이. 예. 그런데 특히 그 서훈 원장 때는 아예 그러니까 감사 그런 팀이 아니고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네. TF팀을 구성해서 이걸 갖다가 확인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없었지만 저건 없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려면 적어도 두 가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감사원이랑 국정원에 공식적인 질의를 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냐. 두 번째 그런 것이 있으려고 한다면 저한테도 충분한 반론 기회를 갖다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딱 그 나온 시점이 저희가 그 토론회를 딱 앞둔 시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날 나와가지고 토론회 준비도 그리고 선거운동도 그러자는도 짧은데 거의 못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보도가 일방적으로 됐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게 당장에 시급한 얘기다. 그러면 보도할 수 있는데 그 보도는 적어도 여러 번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보도를 해도 저는 그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거가 끝나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사퇴를 해야죠.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제가 그냥 다루면 안 되겠다. 이번에는 정말로 철저히 수사 의뢰를 해서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MBC가 그걸 보도할 때 김병기 의원님한테 그 관련돼서 확인 전화를 안 했단 말입니까? 아니요, 확인 전화는 했는데 예. 그 시점이 그러니까 10일이라서 좀 이따 하자. 예. 나 지금 청문회 준비해야 된다. 예. 제가 이제 답변을 한 게 그 감사원 감사 자료랑 국정원의 감사 자료를 갖다 먼저 확인을 해봐라. 그 자료를. 예. 그러고 나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리고 기본적인 사실 정도는 확인하는 성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예. 계속 본인들이야 한 번이지만 그걸 갖다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 당하는데 더군다나 가해자는 이 사건이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요. 사실은 피해자만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만 계속 괴롭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왜 고통스러우냐면 제 고통이면은 제가 정치인이니까 감내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피해를 입는 거는 저희 아들인데 아들의 인권은 지금 온데간데 없는 거거든요. 그런 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비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4년도에도 신원조회를 했는데 똑같은 신원조회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2016년도에 똑같은 신원조회를 했는데 합격을 했거든요. 똑같은 건입니다. 똑같은 건.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합격을 시킨 게 잘못됐든지 탈락을 시킨 게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아니고 신원조회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신원조회 전에 공식적인 신체 검사, 공식적인 체력 검정 이런 걸 다 겪은 현역 군인입니다. 예. 장교. 그런데 그 장교가 이상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국정원 간부였고 본인은 기무사 현역 장교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갖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탈락한 게 맞다. 김병기가 주장한 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저 국회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아드님이 물론 충격이 제일 크실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모님 충격도 정말 크셨을 것 같아요. 직접 그 목소리가 방송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러면은요. 네. 혹시 이 녹취가 네.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맨 처음에는 이게 국정원에서도 이 자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국정원은 차단의 원칙 때문에 자료가 엄격하게 차단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뭐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단 이게 당시에 기조실장 업무폰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이 근데 그 이후로 특활비 문제로 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혹시 그때 그 전화기를 포렌식한 검찰에서도 이 자료를 혹시 갖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네. 사실 그런 확률이 상당적으로 떨어지는 게 그 다음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제가 그 청원서를 갖다가 냈는데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왜곡돼서 언급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저는 이번에도 국정원에서 현직 국정원인지 아니면 전직 국정원 그 자료를 유출한 건 더 큰 겁니다. 그 자료를 갖고 있었던 전직 국정원 직원인지 그거는 뭐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이런 것들이 하면 전후 관계나 빙산의 그러니까 전반적인 걸 갖다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화는 우리 안 사람이 걸어서 건 게 아니고 그쪽에서 전화를 걸어달라고 예, 기조실장이 해명하겠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게 왜 그랬냐면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아들을 탈락시킬 때는 지휘부가 알지를 못했어요. 예. 조작을 해서 지금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탈락시키는 것이 맨 처음에는 그 신원조회에서 아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김병기 아들이고 이건 우리들이 문제 생긴다 나중에 그렇죠. 예. 어떻게 뭐 그래서 2주 후에 번복을 해가지고 탈락을 시킨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 당시에 감찰실의 고위 간부였던 분이 그렇게 퇴직하신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 전에도 물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한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안 사람이 거의 이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 채용 비리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휘부가 이제 그 뒤늦게 이제 2년 후에 알고 이걸 갖다 그러면 해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법령 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하게 된 경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이거 지금 법적으로까지 따지겠다라고 하니까 신원숙 기조실장이 그러면은 나한테 좀 전화를 연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통화가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현수 기조실장님께서요. 이현수. 그런데 그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MBC 녹취만 나온 걸로 봐서는 마치 사모님이 전화를 걸어가 가지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나 김병기 의원 안 사람이다 막 이렇게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이 무슨 청탁을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때 정말 잘못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안 사람이랑 가족 아들한테 정말 미안한 건데요.
제가 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다 처벌했어야 됩니다, 사실. 예. 그런데 아들이 국정원에 입사하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그 아들의 선배들이 처벌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근무를 하려면 이걸 이 선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받는 선에서 재발 방지하는 선에서 이런 걸 갖다 해야 된다고 했어가지고 그들을 사법 처리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의 진짜 아주 고통을 받게 하는. 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다른 걸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면 이 시점에 누가 왜 이 녹취를 MBC에 줬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안 되는 그리고 또는 두려운 또는 곤란한 그런 세력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글쎄요. 그런 쪽일 것이다. 뭐 저 잘 되라고 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근데 정말 이해를 못하는 게 그런 자료가 갔다 하더라도 MBC에서는 판단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 선거에 개입되는 것이고 이 자료는 저 얘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는지 그거는 참 아쉽습니다. 만에 하나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도 의심하십니까?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원내대표 선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원내대표 선거의 비극이고 그리고 당원들이 판단하시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이 선거에서 그런 얘기를 생각조차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상대 후보는 절대 아니고 네. 김병기 의원님이 원내대표 유력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막아보려고 하는 세력이 벌인 짓이다. 그 생각하고 싶습니다. 것이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는 더 네. 의원님도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오랫동안 네. 일을 하셨고 그런데 뭐 공직자들이 다 힘들지만 특히 국정원에 생활하시는 분은 가족을 돌보기가 힘든 그런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아들이 나도 국정원에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쉽게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뭐 그 안 사람이 사실은 정말 들어갈 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날까지 사실 안 들어가면 안 되겠냐고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아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나 들어간다고 근데 아들이 나 한 달이라도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저 부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난 내가 시험을 거쳐서 합격을 해서 한 달이라도 근무를 하겠다고 그랬을 때 우리 안 사람이 한 얘기가 지금도 제가 영원히 못 듣겠죠. 근데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너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아들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저를 갖다가 그냥 봐오고 자란 것 같아요. 예. 조국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하고 국가에 대해서 헌신하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언젠가 들은 것 같아요. 입사한 다음에. 예. 저는 그 아드님도 국정원 그 지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은 안 해도 의원님 상당히 속으로 뿌듯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자식 보기에 아 그래도 내가 참 잘못 살지 않았는 모양이구나. 내가 가는 길을 우리 아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은근히 좀 뿌듯하고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저도요. 우리 아들이 나도 아빠처럼 기자가 될래 그럴 때 진짜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불명예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다른 길도 있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바쁘시니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원내대표가 되시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란 척결입니다. 네. 물론 개혁에도 나서야 됩니다.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언론 개혁도 있습니다. 그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지만 예.
저희가 가장 중점을 먼저 두고 신속하게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내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에는 아마 나라가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서 두 번 다시 햇볕을 못 보게 만들어야, 엄두도 못 내게 만들어야 나라가 그 토대에서 저는 정상화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불행하게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내란에 대해서 아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알 수가 없죠. 뭐 계속 감추고 안 했는데 뭐. 예. 도대체 누가 기획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가 동원됐는지, 가담자는 누군지, 예. 특히 가담자가 누군지가 특정되고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건 철저히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12일 날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랑 다 처리하려고 했는데 신임 원내대표한테 맡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원내대표 당선이 되시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든지 방송법 바로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은 그런 법들은 다 차질 없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서 뭐 무슨 대통령이 되셨으니 뭐 법이 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에서 뭐 연기를 했으니 뭐 이런데 그런 거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 이 법 분명히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임 원내대표 핑계를 대고 민주당이 후퇴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신임 원내대표한테 넘긴 게 맞다 이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 처리를 갖다 좀 빨리 하지 신인들. 근데 제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넘겼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많다는 걸 갖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 이병철 변호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정할 때 네. 완전히 공소 취소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네. 공소 취소 절차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차제에 이 부분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법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저 원내 그리고 또 사계 법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그건 신속하게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특검은 지금 준비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검 임명은 그러면 시기적으로 다음 주면은 가능할까요? 최대한 빨리 해야죠. 예. 예. 다음 주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5만 원씩 지급하는 거. 네네. 이거 지금 뭐 할까 안 할까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의원님 생각은 해야죠. 어떠십니까? 아니 해야죠. 예. 그거는 그걸 자꾸 왜곡하면 한이 없거든요. 예. 지역화폐로 발행을 하면 이전에는 이제 현금으로 주니까 이게 이제 보고 안 쓰는 거죠. 네. 근데 이 지역화폐로 발행을 한다면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소비자 입장과 그걸 갖다가 생산자 입장 모두 다 이 두 가지 토끼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책은 정말로 이번 추경에서 반드시 포함되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왜 김병기여야 하는가 짧게 우리 애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 정도 되시면 어느 분이 되시든 저는 경륜과 그 실력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시점이 중요한데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추진력도 있어야 되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종합 판단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 해결 능력과 종합 판단 능력은 그냥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평생 어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종합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을 업으로 삼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 능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자찬해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실력 있고 겸손하신 우리 김병기 의원님. 원내대표 선출되시면 겁나게 바쁘시겠지만 우리 정어리 TV 한번 나오신다는 거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네, 꼭 약속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오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한 김병기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